LS 일렉트릭이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1,600억 원 규모의 전력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구자균 회장이 언급했던 빅테크발 연내 수주가 불과 한 달 만에 확인이 된 겁니다. 폭발하고 있는 현지 수요는 다음 달로 예고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를 일부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분석합니다. 고 기자, 먼저 오늘 나온 공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LS 일렉트릭이 1,625억 원 규모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주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시 내용을 보면 이번 계약과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기존에 수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은 최근 이제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주가 임박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예상보다 좀 이른 시기에 수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미래 시장을 선점할 기술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달 중 미국 텍사스주 테크센터도 완공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R&D 거점입니다. 또 생산 공장도 갖춰서 차단기와 배전방 같은 전력기기를 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아시아권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안전 인증인 UL 인증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슈나이더나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던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술이죠. 이 전력 손실을 크게 낮춘 데이터 센터용 초전도 솔루션을 개발해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 점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미국 매출만 올해 1조 원을 목표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업계에 조만간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다음 달부터 반덤핑 관세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다음 달 그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네. 국내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물량이지만 관세는 앞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부과가 됩니다. 전력기기 업계는 이제 관세율이 한 5에서 10%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제소 등을 좀 거치면 실제 이 관세율이 확정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걱정을 별로 안 하는 분위기다. 네. 관세율이 최대 10%라고 하면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25% 이런 숫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관세가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됩니까? 일단은 그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산 네. 그 변압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때 2018년에 최대 이제 60.8%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네. 이때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낮아진 거고요.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은 이제 2010년대 미국의 생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고 2018년 관세 폭탄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수출 관세 영향을 좀 줄일 수 있게 된 거고요. 지난해 초고압 변압기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우리 돈 2조 6,400억 원이 이제 관세 영향권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기업별로는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 3조 3,2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30%가량인 1조 원이 북미에서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한 3조 1,000억 원가량이 나왔는데 20% 후반이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변압기 그 현지 생산 능력을 보면 효성이 미국에서 130대, HD 현대가 105대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 수출 관세에 대한 영향은 HD 현대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세 영향이 적은 거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네. 기업들은 걱정을 크게 안 한다. 그만큼 사업이 잘 나간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 현지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관세를 맞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변압기의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면 이제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변압기의 그 70%가 사용한 지 25년이 넘어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고요. 또 워싱턴 DC나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지금 정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올 초에 이제 LA에서 산불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화재의 그 원인으로 노후송전탑이 지목이 될 정도로 전력 인프라가 좀 낡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 1, 2년 새 AI 그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이 전력기기 수요가 늘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이 필수 인프라인 그 전력기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력기기 호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호황이냐?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변압기 시장 규모는 지금 이제 연평균 6.6%씩 성장을 해서 2030년엔 64억 달러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의 변압기 생산 능력을 보면은 이 수요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력기기의 기술 경쟁력은 그 선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 데다가 납기나 서비스 면에서도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에서 10년은 더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이 변압기뿐만 아니라 배전반, 차단기 같은 품목에서의 그 실적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요 기업들은 5년치 일감을 쌓아놓은 상태고요. HD현대는 사실상 100%,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20% 수준으로 그 공장을 풀 캐파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5년치가 쌓여 있으면 좀 증설할 계획은 없답니까? 증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HD현대엘렉트릭의 경우에는 지금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엘레바마 그리고 이제 울산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곳을 합해서 현재는 이제 400개를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증설이 끝나면 510개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또 변압기 이후에 이제 배전반 수요가 뒤따를 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관련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도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인이었던 멤피스 공장을 인수해서 지금 이제 미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현재 증설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증설이 끝나면 130대인 그 생산 능력이 160대로 변압기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200대를 목표로 2차 증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GE와 지멘스를 제치고 변압기 1위를 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현지에서 증설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걸 보면 관세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겠다 이런 의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업계 최신 현황에 대해서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봤습니다.